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캔바를 이용해서 단돈 0원으로 아무런 돈을 들이지 않고 쉽고 빠르게 우리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제 얼굴이 이렇게 떡하니 들어가 있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는 제가 오로지 캔바만 이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는 전혀 쓰지 않고 다 캔바만 이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필요한 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간에 이렇게 링크를 제가 삽입을 해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캔바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지금 뭐 새로 나온 기능은 아니에요. 완전 새로 나온 건 아니고 한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써봤는데 그때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캔바로 뭔가 홈페이지 같이 생긴 건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것이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그럼 어딘가 좀 2% 부족하고 뭔가 기능도 좀 이제 적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안 썼죠. 쓰지도 않고 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캔바에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정말 대박이다.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당당하게 캔바를 이용해서 만든 홈페이지를 다 공개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 홈페이지에 필요한 기능들과 그런 모양새들 이런 게 이제는 다 갖춰졌습니다. 다만 제가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캔바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막 메뉴가 여러 개고 페이지가 여러 개로 구성된 그런 조금 고도화된 홈페이지는 불가능하고요.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처럼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는 식으로 구성되는 그런 흔히 얘기하는 원페이지 웹사이트 있죠. 그런 형태의 웹사이트는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나의 비즈니스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나의 경력이나 이력 사항들을 보여주는 이런 포트폴리오 페이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잘 따라하셔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캔바를 이용한 나의 웹사이트 직접 만들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저희 지금부터 이제 캔바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홈페이지는 이제 이 캔바 편집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총 5페이지로 구성된 그런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캔바에서 만든 5페이지는 홈페이지 형태로 본다면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나오는 이런 원페이지 사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캔바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홈페이지 만드는 건 완전 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캔바 프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무료 사용자이시더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캔바 전반적인 디자인 편집 기능에 있어서 프로 사용자와 이제 유료 사용자의 이런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유료 사용자들이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쓸 수가 있고 그런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무료 사용자분들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디자인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웹사이트 얘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왼쪽에 보시면 이런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이미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 딱 웹사이트에 적합한 디자인을 만들어 두셔서 얘를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텍스트나 색깔 정도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준비된 템플릿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디자인하기가 버겁다,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템플릿 중에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잘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바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영상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부터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다시 왼쪽에 추천 템플릿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 검색창 아래를 보시면 템플릿도 있고 옆에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이렇게 이미 디자인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대략의 딱 레이아웃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배경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넣고 뭐 여기 텍스트 넣고 버튼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 템플릿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도 여기 있는 것만 이용을 해서 만든 거고, 제가 뭐 약간 구상을 해서 디자인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이 레이아웃 페이지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저의 그 부담스러운 얼굴이 있었던 메인 페이지 있죠. 바로 이거. 네. 이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 뭐 사실 둘 다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여기 이 페이지, 이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볼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두 번째 페이지는 뭐였냐면 지금 이거였어요. 그냥 배경에 텍스트 넣은 거.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튼 그래도 일단 이렇게 적절한 걸 추가를 해볼 거고요. 아, 이것보단 이게 적절하겠군요. 네. 이거를 추가를 해볼 거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는 뭐였냐면 다시 볼게요. 네, 이 디자인 셀링 아카데미를 홍보하는 이 페이지였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런 노트북 목업이 있는 이런 레이아웃이었어요.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추가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의 강의 3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페이지였는데, 여기서 이 페이지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네, 이 페이지였죠. 이거는 약간 저의 연락처. 뭔가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 약간 이런 연락 유도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네, 얘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페이지, 5개의 레이아웃 페이지를 추가를 했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제가 꾸미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이렇게 대략의 이런 속된 말로 왁구라고 하죠. 네, 이 왁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적절한 우리 사진이랑 뭐 색깔 좀 바꾸고 텍스트 바꾸고 그 정도로만 꾸며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은 좀 빠르고 핵심만 쏙쏙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맨 위에 저의 이미지 사진 있었죠? 그 사진을 업로드를 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 하실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업로드 항목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미지 또는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찾아서 여기 이렇게 쏙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첫 페이지에 저의 되게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 이미지 사진을 추가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추가했던 이 페이지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 페이지의 이 크기, 높이가 캔바에서 설정한 그 표준 규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홀더가 있어서, 각각 홀더가 있어서 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홀더를 이렇게 내리면은 지금 보시면 제가 의도한 대로 이게 동작이 안 되죠. 얘가 이 아래로 이렇게 끌려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 그러나 했더니 보니까 저희가 아까 이 그리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내리면은 이 그리드가 그냥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되어버려서 이 페이지 자체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자체의 높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리드를 일단 없애고 나서 이제 이 홀더를 이용해서 높이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제 사진을 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아까는 저희가 그리드가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쏙 하면 들어갔잖아요. 굉장히 편했는데 지금은 얘를 막 저희가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쉽게 맞추는 방법이 이 사진의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이걸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이 됐죠, 이미지가.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를 조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는 약간 좀 띠용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무슨 뭐 얼굴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네, 조금 얘를 내려서 좀 자연스럽게 좀 사람처럼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왼쪽에 이제 텍스트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거는 뭐 딱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버튼을 추가하라는 그런 의도잖아요. 근데 저는 첫 페이지에서는 버튼을 추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지워줄 거고요. 여기에 저의 그 미나몬드를 쓰고 그 아래에 설명을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폰트까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나몬드와 미나몬드 디자인 셀링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적어줬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대로 냅두고 이 페이지를 추가를 할 건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배경에 색을 입히고 그 위에 텍스트를 추가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저처럼 사진을 넣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리드는 그냥 이렇게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바로 배경색만 바꿔주시면 되고 뭐 아니면 그리드에 여러분의 사진을 추가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2페이지까지 추가를 해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3페이지를 편집을 해볼 건데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트북 목업이 있죠. 저는 여기에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넣어보려고 해요. 참고로 이런 캔바에 있는 프레임이나 그리드에는 사진을 넣을 수도 있지만 움직이는 영상을 넣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저는 뭐 제가 따로 준비한 영상이 없어서 그냥 캔바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쏙 하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 왼쪽에 텍스트를 바꾸고 이번에는 이 아래에 버튼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와 버튼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저는 이 버튼 부분 있죠. 바로가기 버튼에 이걸 클릭을 하면은 연결을 하고 싶은 URL을 추가를 해볼 거예요. 이때에는 여기 바로가기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링크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연결하고 싶은 주소를 넣어주시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추가를 했더니 이 텍스트에 라인이 생겼잖아요. 밑줄이 생겼는데 이럴 때에는 그냥 여기 밑줄을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저희 링크가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뭐 지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미리 보기 위에 있는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여기 링크가 추가가 되어서 클릭할 수 있게끔 이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저희가 아까 추가한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빠르게 벌써 3페이지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딱히 뭔가 뭐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색깔 바꾸고 이 텍스트랑 폰트 바꾼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이런 페이지가 완성이 되고 있죠. 그럼 이제 네 번째,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위에 썼던 이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클래스 설명 문구들을 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씩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페이지별로 배경색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한 색으로 통일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직접 해보니까 이 페이지마다 배경색을 좀 다르게 해서 구분을 주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별로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정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딱 색이 달라져야, 색이 구분이 되어야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배경색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 넣고 텍스트 바꾸고 여기 설명 텍스트는 안 바꿨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이 버튼에도 제가 링크를 하나씩 추가를 해줬지만 저는 이 이미지에도 다 하나씩 추가를 해줬어요. 왜냐면은 제가 직접 만들고 나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링크를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뭔가 심리상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의도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텍스트에도 넣으실 수가 있고 이미지에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요즘에는 물론 PC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모바일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홈페이지도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들어와 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캔바에서는 정말 고맙게도 이렇게 PC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자동으로 모바일 친화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사실은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에서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데스크톱이랑 모바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 모바일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핸드폰 화면에 맞춰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저처럼 제가 의도하는 대로 지금 이 세 가지 덩어리 있죠. 그림이랑 텍스트랑 버튼.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모바일에서 나타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것들을 그룹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여드리자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아무 사진이나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한 것처럼 깔끔하게 의도한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끼리 쭉 나오고 텍스트끼리 쭉 나오고 버튼끼리 쭉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제 그 속성에 따라서 정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의도대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 덩어리를 그룹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래 세 덩어리 그룹해야 된다고 하고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은 그룹화가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뭐야 왜 안 되지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여기 사용된 그리드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드가 있으면은 이 그리드랑 다른 요소가 같이 그룹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 사실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를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이때에는 약간 번거롭지만 그리드를 없애고 그냥 이 사진만 취하신 다음에 얘네를 선택을 해서 그룹화를 해주시면 정렬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시도 그리드가 없는 상태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래 보시면 이 버튼 부분 있죠. 이게 보시면은 제가 박스랑 텍스트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거를 캔바를 좀 만져보신 분들은 왜 굳이 저렇게 불편하게 하지? 이 박스에서 이렇게 바로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 박스에서 바로 텍스트를 써서 그룹을 지으려고 하면 또 그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아직 캔바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불편해 보이지만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왕이면은 박스랑 텍스트는 따로 추가를 하셔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대망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것도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있었던 그 레이아웃에서 뭐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기 사진 넣고 여기 제 로고 넣고 여기 텍스트 넣고 이 아래에 있는 그 소셜 아이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만 빼고 이렇게 다 없앴고요. 이제 인스타그램도 당연히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제 인스타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빠르게 지금 제 홈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 얘를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예시 홈페이지랑 조금 다른 데가 있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크게 지금 두 군데,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을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이미지를 보정을 하는 부분을 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주의 아이콘이 나오면서 페이지 제목이 비었다고 하면서 페이지 제목을 업데이트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페이지 제목은 나중에 여기 나오게 되는 메뉴 이름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캔바에서는 이 메뉴를 지금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포함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서 내비게이션 미포함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아무런 메뉴가 나오지 않고 그냥 진짜 스크롤로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포함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기 상단에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 보셔야지 이해가 될 테니까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이미지를 먼저 보정을 해볼 건데 제가 보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다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처음에 첫 페이지에 사용한 저의 사진이 너무 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선명하게 저의 얼굴이 이렇게 빡 나온 느낌이라서 얘를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이미지 편집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내려보시면 듀오톤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전체 보기를 선택을 해서 사실 여기서 뭘 선택해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색은 바꿀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가장 이제 추구하는 느낌으로 이 코랄이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죠. 근데 저는 이걸 그대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걸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세부 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섀도우 부분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이 메인 컬러, 지금 이 갈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은 조금 밝은 색으로 두 번째 포인트 컬러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효과가 진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렬함이라는 메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정도를 조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나머지 페이지랑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도 사실 방금 보여드린 그 듀오톤 효과를 넣어서 보정을 했었는데요. 뭐 지금은 또 굳이 두 번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비게이션 있죠. 이 내비게이션을 추가를 하시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메모 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아마 다들 모르실 거예요. 메모 추가해서 페이지에 그 메뉴를 추가를 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는 진짜로 찐 메모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만 보는 메모고 이 위에 보시면 페이지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가 저희의 메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 이름은 이 홈이라고 제가 해놨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그냥 생략을 하고 세 번째 페이지는 아카데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클래스라고 하고 밑에는 컨택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슬로건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각 페이지에 저처럼 제목을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어떤 게 달라졌냐면 이 위쪽에 이렇게 제가 방금 추가했던 페이지 제목들이 나오죠. 이 제목들, 이 메뉴 부분은 저희가 스크롤을 내려도 계속 상단에 고정이 되어 있고 클릭을 하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옮겨주는 거라서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가 이제 만들려는 홈페이지에 이런 내비게이션을 포함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각 페이지에 제목을 쓰신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포함 이 설정을 클릭을 해서 이 상태로 홈페이지를 퍼블리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뭐 이 부분 별로 필요 없다. 그냥 스크롤 내리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미포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모바일에서 크기 조정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반응형이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저희는 캔바에서 완전히 PC 화면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PC는 모니터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면은 최적의 상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PC보다 화면도 작고 또 이제 수직 방향으로 긴, 세로로 긴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대로 PC에서 이 모양 그대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 홈페이지 빌더들은 이렇게 PC 기준으로 만들었어도 이거를 모바일에서 봤을 때 자동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뭐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네, 캔바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죠. 뭐 아직 베타라서 사실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또 보여드리면 여기 모바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 완벽하지 않죠.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친화적인 화면으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얘를 해제를 해주시면은 지금 저희가 만든 이 상태 그대로 핸드폰에서 보이게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웹사이트 게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눌러주셔도 되지만 이 편집 화면 위에 있는 이 부분, 웹사이트 게시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알려주면은 그분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구경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옵션들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내가 모바일에서 그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꿀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 내비게이션 메뉴 바 있었죠, 상단에. 얘를 같이 보여줄 건지 아니면 안 보여줄 건지를 하는 거고, 이 아래 부분이 개인적으로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시면은 이 도메인을 선택을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도메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이트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ww.으로 시작하는 그 주소들 있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세 가지 옵션이, 하나는 그냥 무료로 캔바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쓰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그 주소를 새로 구입을 해서 이 사이트에 연결을 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통 내가 진짜로 좀 진지하게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이런 기본 도메인보다는 나를 대표하는 그런 주소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소를 쓰시려면 새 도메인을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소가 있다, 다른 데서 쓰던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여기로 새롭게 연결을 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도메인 구매를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저는 여기서 구매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 도메인으로 게시한 모습을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새 도메인 구매를 선택을 하고 계속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주소를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미나몬드.net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사용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미 다른 데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뭐 아래와 같이 유사한 도메인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이런 거 쓰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 받기를 눌러서 그 다음에는 뭐 결제 설정이나 이런 정보를 등록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다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끝까지 가시면은 이제 연간 도메인 비용을 결제하는 그런 화면이 나올 거고, 이 웹페이지에 연동이 되어서 bestminamonde.com 이라고 주소창에 입력하고 들어가면 저희가 만든 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은 그냥 무료 도메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클릭을 하고 계속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URL 나오고 뭐 브라우저 탭 미리 보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이 위에 있는 URL을 보여드리면, 비록 여기 minamonde.my.canva.site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이 슬래시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셀링이라고 변경을 해볼게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URL이 바뀌었죠. 그리고 브라우저 탭 미리 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수정을 할 거예요.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클릭 유도 요소를 추가하세요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이 문장이 왜 나왔냐면 이 디자인 화면에 디자인 편집 파일에 제목이 지금 클릭 유도 요소를 추가하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얘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왼쪽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파비콘이라고 해서 웹페이지 탭에 보시면 왼쪽에 약간 작은 이런 로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캔바 거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걸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고요. 이 웹사이트 설명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사이트 여러분을 설명하는 그런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써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사용 권한이라고 해서 지금 이거를 게시를 했을 때 정말 모두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은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만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 부분 뭐냐면 약간 내가 아직 뭐 미완성이다 라거나 조금 프라이빗한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그런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 사이트가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를 누르면 자, 이렇게 웹사이트가 게시가 됐고요. 여기서 웹사이트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영상 잘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링크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사이트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URL을 바로 복사를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지금 이 URL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요즘에 비틀리라고 해서 그 URL을 단축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그 사이트도 동영상 설명란에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 이용을 하시면 좀 짧게 축소된 깔끔해 보이는 그런 주소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캔바를 이용해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이거는 정말 엄청난 혁신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도 그 전에는 홈페이지를 뭐 직접 여러 번 만들어 봤는데 그때 쉽다라고 하는 그런 웹 빌더들을 써봤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도 막 영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제 처음에 뭐 익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캔바는 그런 웹빌더랑 비교하면은 진짜 난이도가 그러니까 디자인의 난이도 자체는 정말 완전 하하고 대신에 이 퀄리티 보이는 퀄리티는 진짜 그것들과 거의 뭐 비슷하다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다만 뭐 아직은 뭐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런 좀 고도화된 다양한 기능이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그것도 조금 기다리면은 나중에 기능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들고요. 여튼 이런 원페이지 사이트, 나를 대표하는 그런 뭐 포트폴리오 페이지나 뭔가 우리 비즈니스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디 가셔서 뭐 엄한데 돈 쓰고 그러지 마시고 캔바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템플릿 몇 개 보신 다음에 거기서 직접 조금 시간 들이셔서 수정해서 완성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